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교차로에서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달리던 전기차 택시가 가게로 돌진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을 목격한 시민이 불이 난 택시에서 운전자를 구조해 큰 인명피해를 막았습니다. 엑스포가 유치되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지역은 원도심입니다. 엑스포 주요 무대가 될 북한 일대 지역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이 4천여억 원가량 줄었지만 기초학력 신장과 아침 체육활동 등 인성교육에는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 부산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조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불이 난 차량에 갇힌 70대 운전자를 지나가던 시민이 구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운전자는 자칫 목숨을 잃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용감한 시민 덕분에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건물로 돌진합니다. 곧바로 차량 밑에서 불이 보이더니 불과 5초도 안 돼 걷잡을 수 없이 번집니다. 불이 난 차량의 운전석 문이 열렸지만 안전벨트에 걸려 운전자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때 한 시민이 달려와 거센 불길 속에서 운전자를 차량 밖으로 구조합니다. 불길이 점점 치솟는데 그 왼쪽 바는 이제 운전석 밖으로 나왔는데 일어설라 하다가 다시 주저앉는 거 보고 빨리 가가지고 잡아당겨. 70대 A씨가 몰던 전기차 택시가 건물을 들이받은 건 지난 22일 오후 9시 40분쯤. 사고 직후 발생한 불은 건물까지 옮겨 붙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의 불은 바로 진화됐지만 전기차 화재 진압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건물이고 전기선이고 불에 붙을까 봐 겁나가지고 바로 신고를 했지. 거셌지. 엄청나게 올랐지. 수조를 해가지고 택시 약간 꺼지면 내가지고 불을 껐어요. 택시 운전기사 A씨는 얼굴과 다리 등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고로 차량과 건물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과 택시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연제경찰서는 불이 난 차량에서 운전자를 구한 용감한 시민 유세림 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에 대한 감사장 전달식은 오는 30일 연제경찰서에서 열립니다. 경찰은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명을 구조한 유 씨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감사장 전달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엑스포가 유치되면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지역, 바로 부산 원도심입니다. 엑스포 주요 무대가 되는 곳이 바로 북항이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지역의 기대감도 큽니다. 안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엑스포 유치를 추진하면서 개최 장소인 북항 재개발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두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고 미 55보급창 이전 계획도 나왔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수건 과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엑스포 개최가 결정되면 2030년 북항 일대에는 행사 진행을 위한 각종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부가 추산한 사업비는 6조 5천억 원. 이 중 5조 원이 전시시설과 기반시설, 엑스포 빌리지 건설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북항 재개발에 엑스포까지 더해질 경우 그동안 시민들과 단절됐던 항만은 그야말로 대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 부산 동구 북항이 경쟁국의 어느 도시보다 가장 유력한 후보 지역으로 우뚝 솟아 있습니다. 무엇보다 동구민을 비롯한 부산 시민 그리고 전 국민의 엑스포 유치 염원이 동구 북항을 강력한 후보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이 이제 곧 현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부산 동구에서 엑스포가 개최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는 북항과 가덕 신공항을 연결하기 위한 부산형 급행철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북항의 트램이 도입돼 중구 도심까지 이어지면서 원도심과 항만의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의 상징도시 중구, 부산의 대표 문화관광도시 중구, 미래 북한시대 선도도시 중구, 우리 중구가 흥분합니다.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엑스포 개최에 따른 취업 유발 효과는 50만 명 상당, 경제적 효과는 71조 원에 이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엑스포 개최 기간 국내의 방문객 수는 3,480만 명으로 추산돼 행사장 인접 지역은 물론 부산과 대한민국 전체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부산은 2030 엑스포 부산 유치를 위해 그간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부산은 국제 행사인 2002 월드컵과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고 이제 또 다른 국제 행사인 2030 엑스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1만 영도 구민을 대표해서 구호 한번 외치겠습니다. 부산 이즈 레디! 2030 엑스포는 부산에서! 결전의 날을 앞두고 지역의 엑스포 유치 열망은 더욱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초중반에는 오일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세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상황이 많이 달라진 듯합니다. 부산과 사우디의 접전 분위기 속 시민들의 유치 염원이 결집하고 있는데요. 저희 LG 헬로비전은 부산 월드엑스포 개최를 부산 시민들과 함께 기원합니다. 부산교육청이 내년도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산이 지난해보다 7%, 약 4천여억 원가량 줄어들며 긴축 재정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교육청은 기초학력 신장을 비롯해 교육부 우수 사례로 선정된 아침 체육 활동 등을 추진해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잠자는 학생들의 뇌를 깨우는 체육 활동 아침 체인지. 자체 예산 5억 4천만 원으로 올해 초 시작된 사업은 높은 관심 속에 전국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교육청은 내년 아침 체인지 예산을 올해의 10배 수준인 58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올해 교육부 특별교부금으로 65억 원가량을 추가로 받았던 만큼 운영 중 부족한 부분은 이 예산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친구들과의 부대낌을 통해서 체력은 물론이고 인성과 지력을 키우는 아침 체인지는 전임 교육으로서 부산뿐만 아니라 전국의 아침 풍경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천여억 원이 줄어든 5조 2,400억 원. 세수 감소 등 경제 여건 악화가 원인입니다. 교육청은 예산이 축소된 상황에도 학력 증진과 인성 교육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동서 교육 격차 해소와 학력 향상 지원 시스템, 부산형 인터넷 강의나 학업 성취도 평가 개발 등을 위해 지난해보다 20억 원 늘어난 492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역별로 영어 교육 거점 센터를 운영하고 회화 전문 원어민 교사 등 영어 교육을 위해 240억 원이 들어갑니다.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들어가야 할 곳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내년도에는 한 2천억 정도 활용을 해서 우리 공교육 정상화에 만전을 기하겠다. 올해 등굣길 사망사고 등 학교 앞 교통안전 문제가 대두됐던 만큼 통학 안전을 위해서도 7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교권 침해를 줄이기 위한 교사 보호 활동비와 업무용 전화번호 지원 등 예산도 책정됐습니다. 교육청은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등 계획적인 재정 운영에 집중하고 대규모 재정 사업의 경우 기금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부산시의회 본회의에서 확정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최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가장 큰 활약을 펼치는 진화 헬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올해부터는 보다 신속하고 안전한 진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굉음을 내며 다가오는 초대형 산불 진화 헬기. 헬기가 불이 난 곳에 도착하자 엄청난 양의 물을 뿌립니다.
산불 진화 헬기는 산불 현장에서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진입이 어려운 산 정상 부근은 물론 험난한 산지에서도 진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에는 이렇게 고성능 카메라가 곳곳에 장착되어 있어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산불 상황을 하늘에서 포착해 실시간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내년 초에는 추가로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해 모두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가을철 산불뿐만 아니고 이어지는 내년도 봄철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서 헬기 가동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항공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헬기뿐만 아니고 지상 진화 대원과의 합동 작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10월 달에 충북 음성에서 공중 지상 합동 전국 훈련을 산불 진화 헬기와 함께 항상 동행하는 공중 진화대도 산불 현장에서 진화 헬기 못지않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 헬기와 함께 산불 현장에 낙하해 온몸으로 불길을 막는 숨은 영웅들. 산불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을철을 맞아 체력 훈련과 낙하 훈련은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불 현장은 다양한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국민의 생명과 살림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이번 산불 조심 기간도 훈련을 통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전체 2,800여 건, 연평균 57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 강원 지역에서만 4건의 산불이 발생해 축구장 6개 면적에 해당하는 4.17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최근에는 건조한 날씨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산불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 진화 헬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고 공중 진화대도 출동 태세에 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부산 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가 교정시설 현대화를 위해 부산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 따르면 부산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39일간 진행한 시민 여론조사와 총 150명의 시민 참여단 설문조사에서 모두 부산 교정시설의 통합 이전이 지역별 이전보다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민 여론조사에서는 통합 이전이 42.1%, 지역별 이전이 29.9%로 조사됐고 시민 참여단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통합 이전이 55.9%, 지역별 이전이 44.1%로 통합 이전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부산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통합 이전하고 이전 예정지 주변 주민의 지원 대책 수립과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권고했습니다. 서부산 발전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부산시와 북구, 사하구, 강서구, 사상구는 23일 북구청에서 서부산 발전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부산 발전협의체 구성과 운영, 서부산 현안과 예산 등 발전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부산시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산의 동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해운대구 좌동의 한 건물 앞에 있는 나무 6그루가 훼손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나무들은 모든 가지가 잘려 몸통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나무를 훼손한 사람은 건물주로 상가 간판과 창문을 가린다는 이유 등으로 가지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지역 환경단체가 해당 건물을 찾아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해운대구는 건물주에게 조경시설 위반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구는 해당 나무가 건물 소유주의 사유재산으로 지자체가 강제할 수 있는 권리는 없지만 건축법에 따라 조경 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원상복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건물은 준공 당시 나무의 개수와 종류, 크기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사용 승인을 받았는데 가지치기로 이 기준을 위반하게 된 겁니다. 구는 건물주에게 빠른 시일 내에 조경수를 다시 심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오는 27일과 다음 달 4일 탄소중립과 함께하는 무료 커피차를 운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평소 커피를 많이 소비하는 대학생과 직장인들을 직접 찾아가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을 권장하고 탄소중립 정책 아이디어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